부부가 이혼을 함에 있어 반드시 무조건 정해야 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고 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어떻게 할지가 부부간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중 판결로 가는 경우에도 이혼 판결이 나갈 때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같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 보호, 감독 및 재산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친권의 개념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 이미 포함되어 있죠. 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친권은 양육권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법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구별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에게 어떤 권리 의무가 있는지 보면,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법률행위를 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되거나 미성년자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좁은 의미의 친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양육자는 자녀를 실제 키우면서 보호하고 감독할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양육하고 있는데 친권은 아빠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혼한 마당인데 자녀가 법률행위를 하려는데 같이 살고 있는 엄마가 아닌 저기 따로 살고 있는 아빠가 자녀를 대리한다? 엄마가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자녀 돈도 관리할 수 있는데 돈만 별도로 아빠가 관리한다? 뭔가 좀 이상하죠? 상황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양육자, 즉 자녀를 키우는 사람한테 친권을 같이 줍니다. 즉 양육자와 친권자를 동일하게 지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친권자, 양육자 지정 문제는 의뢰인들이 감정적으로 가장 몰입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아이만 키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의뢰인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반면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에서 상대방 배우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또는 다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양육자 지정을 자신으로 해달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셔요. 이럴 땐 좀 참 이게 난감한 문제입니다. 사실 아이들 문제만큼은 다른 이익과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결국에 둘 중에 더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인데 자꾸 다른 이익과 결부시키거나 다른 목적으로 막 자신이 키우겠다,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간혹 양육자는 상대방 배우자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를 해요. 근데 친권만큼은 공동 친권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또 계세요. 이게 이혼 소송이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간혹 부부 합의로 공동 친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현재 부모 사이의 다툼이 심한 경우에 대부분 단독 친권으로 하지 공동 친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혼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부부간의 의사일치, 즉 합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법원은 이를 존중해서 합의된 대로 지정을 해주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혼 소송에서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아빠 엄마가 치열하게 싸울 때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까요? 이때 우리 법원이 기준으로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미성년자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 입장이 아닌 오롯이 아이 입장에서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누가 더 도움이 됐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아이 양육자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부모가 어떻게 하기 이전에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양육자 지정에서 많이 고려를 하고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다, 아니면 유아다,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이때는 엄마의 양육 의지가 강하면 엄마로 양육자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간 아빠가 양육을 전담해 왔거나 엄마가 아이를 학대했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예외이고요. 다음은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양육권을 주장하려면 그간 아이 양육에 관심을 갖고 양육을 분담해서 같이 해왔어야겠죠. 그래야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아이하고 친밀도도 높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혼을 생각해서 내가 앞으로 이혼할 거고 내가 양육자로 지정받아야 되니까 아이 양육은 내가 전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 이건 평소에 아이한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양육자로서 일을 분담했는지 문제, 이거여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 13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에 가사소송 규칙에서 자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녀가 중학생 이상이 되면 자녀 의견이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의견 또한 하루아침에 쉽게 바뀔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에 그간 부모 중에 누가 더 아이와 친밀도를 가지고 지냈냐, 이게 자녀 의견에 많은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별거 중이라면 이혼 소송 중에 누가 아이와 같이 지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이혼 소송이 빨리 끝나지 않고 수개월에서 1년에서 2년 걸릴 때, 특히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가사조사도 하고 그럼 그만큼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이때 소송 중에 양육한 사람이 양육자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년 정도 이미 부모 중 한 명과 지내면서 주변의 관계가 형성되고 다 이미 안정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판결로 이 양육자를 바꾸라고 하면, 양육 상태를 변경하면 아이한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법원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 양육권 가지려고 집 나올 때 막 아이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혼 소송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양육권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코치를 받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평소 자신이 주 양육자였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죠. 맞겠죠. 아이를 두고 나오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때는. 근데 문제는 이혼 소송 시작 전이나 소송 초기에 평소 양육에 잘 참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일반과 합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맞을까요? 이때는 빨리 상대방이 소송에서 사전처분 신청해서 조기에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겠죠. 그리고 법원에서도 평소에 양육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나 양육권 지정받으려고 막 데리고 나갔다? 당연히 그 사람은 안 좋게 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불안 요소가 됩니다. 이 집 같다 저 집 같다. 결론적으로 이때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 말씀드린 것이 양육자로 지정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고려되는 요소이고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될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 양육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행동,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평소 아이를 두고 잦은 가출을 한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부정적으로 보겠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못 키우겠다고 아이를 상대방 집에 딱 데려놔요. 아니면 상대방 부모님 집에 데려다 놓고 잠적하는 거, 연락도 안 받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주 양육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오면서 아이를 두고 나오면 그만큼 불리하다는 것은 이미 얘기했고요. 직업이 불법적인 직업이거나 불법적인 일들을 하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양육자로 지정되면 애 절대 상대방한테 안 보여줘, 이런 말이나 행동들은 하면 안 됩니다.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당사자분들이 조금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만 생각하면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객관적으로 봐도 상대방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양육권 가지고 심하게 다투기보다는 면접 교섭을 충분히 확보하고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이런 모습이 이혼소송의 부모, 아이 모두에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이혼에 있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혼은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부모가 잘하자, 노력하자, 그리고 아이들을 두고 치사하게 싸우지는 말자. 이상 한경태 변호사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